지난달 말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지 결정이 있었는데요.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후발주자 전북이 유력 후보로 꼽혔던 서울을 투표에서 이긴 겁니다. 네, 대반전의 뒷이야기, 또 올림픽 준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다시 한번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을 11대 49표로 이기셨습니다. 네.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저희가 투표하기 한 열흘 전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 박빙이다라고 제가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박빙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2주 동안 최선을 다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또 투표에서 격언이 있어요. 투표함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절대 긴장을 풀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절박감을 가지고 대의원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설득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전북 도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민들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전북에서 올림픽이 열릴 가능성,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두 번째인데 전북은 처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 유치를 해서 전북에서 꼭 올림픽을 여는 그런 기쁨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열기가 높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스포츠 시설, 또 교통, 숙박 모든 면에서 좀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승리한 주요한 비결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투표를 하는 대의원들에게 우리 전북이 주도하는 지방연대 도시 이 모델이 서울보다 훨씬 국제 경쟁력이 있다. IOC가 추구하는 올림픽 어젠다에 가장 부합한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을 제대로 드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절박감입니다. 저희가 약 한 달 정도 동안에 그 대의원들을 한 분 한 분 수차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들이 저희의 절박함들이 간절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에게 좀 표가 모이지 않았나 싶은데 올림픽 어젠다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환경 친화적인 올림픽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가장 경제적 효율적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연대와 화합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저희 지방 연대 모델은 가장 경기장들을 있는 경기장 사용하겠다. 가능한 한 경기장을 신설을 취소하겠다. 경제적인 올림픽을 지향했고요. 전북은 수소 전기차를 통해서 무공해 교통체계, 또 모든 신축 증축 건물을 목조 건축물을 활용함으로써 가장 환경 친화적인 올림픽을 지향하겠다. 지방의 연대 도시를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고 여러 대한민국의 화합을 도모하는 올림픽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치가 올림픽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가장 맞다라고 하는 국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이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가지고는 한 51% 정도 넘었다고 자신감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 뉴스플러스 시간에 속보 전하면서 네. 전북이 이겼는데 득표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네. 맞는 숫자인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기도 했거든요. 네. 그게 실제로 그랬는지 아니면은 격려용이었는지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까? 2주 전쯤에는 사실 51%를 넘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약간은 과신이었죠. 예. 우리가 왜냐하면 그동안 서울과 경쟁에서 이긴 지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넘지 않고 51%라고 얘기해야지 더 열심히 또 언제든지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선거를 참 많이 치러봤습니다만은 정말 선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겸손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본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IOC가 2036 올림픽 언제쯤 개최지를 선정할까요? 당초
계획계는 올 연말까지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절차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IOC 위원들이 투표를 했어요. 우리 88 올림픽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최근에는 IOC 내에 미래유치위원회라고 하는 차기 올림픽 개최지만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협상을 통해서 집중 협상, 나중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국내에 문체부와 기재부의 승인 절차를 마친 다음에 공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래유치위원회와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하고 미래유치위원회가 이제 실사도 한 다음에 여기하고 우선 협상 대상을 하겠다라고 정하면 그것을 IOC 총회에서 인준받는 방식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경쟁 국가가 누군가 어딘가 이것도 중요할 텐데 네.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어느 곳입니까? 지금 이번에는 아시아 쪽으로의 개최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미 개최를 표명한 국가들이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인도와 사우디, 카타르가 그래서 상당히 유력한 경쟁 상태가 아닌가 싶고 특히 사우디, 카타르는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굉장히 지난번 우리 부산 엑스포도 저희가 사우디와 경쟁을 해서 지지 않았습니까? 또 카타르는 최근에 월드컵을 치른 경험이 있고 예. 반면 인도가 가장 강력한 상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아직 올림픽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 총리, 모디 총리가 올림픽을 국가의 가장 큰 어젠다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IOC 입장에서도 흥행 입장에서는 인도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반면 인도는 82년 뉴델리 아시안 게임 이후에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었고 SOC가 상당히 열악한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나라, 문화 강국이 지금 되어 있고 그동안 88 올림픽, 2002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IOC로부터 대한민국의 큰 대회를 맡기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치러낸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저희가 잘 내세우고 무엇보다도 IOC가 판단을 할 때 평가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가장 잘 맞게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영상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깜짝 등장을 하면서 육상 경기가 대구에서 열리기 때문에 영호남 화합에 좀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들었는데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열리죠? 저희가 6개 도시와 연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종목은 6개 종목이지만 육상 전체를 대구로 보내겠다. 이 전체 선수단 규모로 보면 약 20%가 대구로 분산이 되는 효과. 또 광주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있는 시설 그대로 사용하자. 수영 경기만 전체 선수단이 약 13%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양궁 선수권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또 양궁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충청권에는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장들을 그대로 사용하자라고 그런 전략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경기장 신설을 취소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경쟁 도시였던 서울시와는 어떤 협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동안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많은 경기장이나 인프라를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제출할 수가 없었어요. 발표할 수도 없었고. 그러나 이제는 같이 손을 잡고 또 오세훈 시장님도 발표 이후에 그동안 IOC와의 인적 네트워크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경험들을 공유하고 충분히 협력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국제 경쟁에서 가장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대한체육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전북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좀 책임이 있다 이런 멍해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은 반전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잼버리로 인해서 저희가 아픔을 겪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저희는 또 다른 납품을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각오로 2023년에 있었던 잼버리에서 얻은 교훈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세계 한상 비즈니스 대회를 저희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루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히 거기에서 얻은 교훈 중에 하나가 저는 조직위원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강력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 또 하나는 K컬처를 평소에 경험하는 것 이외에 더 깊은 K컬처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큰 만족감을 청소년들에게 선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올림픽에 잘 적용을 해서 정말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전북이 준비하는 2036 올림픽은 어떤 건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는 대한민국을 분열해서 통합과 화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올림픽, 문화 강국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문화 올림픽을 선보일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전 국민들이 이번에는 전북의 상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품으로 먼저 만들어내서 꼭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48년 만에 다시 우리 땅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